바쁜 게 아주 든든한 저의 동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아니, 이 사건이. 총장님, 사건이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까? 네.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와대로부터 꽤 많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의 동반 사의 표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오늘 신임 법무부 장관의 예상대로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오늘 오후 박 후보자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계에도 좀 관심인데 이 부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실 것으로 예상하는 건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어깨가 좀 무거운 박범계 후보자일 텐데요. 김태현 변호사님. 5일 전에 박범계 의원이 본인 SNS에 대통령이 이 성탄절 사과, 추장관과 관련된 직무복귀에 관련 사과를 했을 때, 대통령님, 다스에디의 법무부 장관으로 좀 내정이 됐습니다.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죠. 별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 수리된 사람 중에서 현 청와대 기조로 봤을 때 검찰 중시 다 빼고 그러면 이제 법학 교수 출신들은 2명을 썼었는데 사실은 조직장악력을 조금 문제가 드러냈고 그러면 조직장악력이 있는 검찰이라는 그 강력한 조직을 장악할 수 있으면서 검찰 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 뭐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추장관 갈 때도 뭐 박범계 의원, 뭐 전해철 의원 여러 가지 저런 법률가 출신 민주당 내 3, 4전 중진 의원들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근데 지난번에 추장관이 갔던 거고. 그럼 이번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전해철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 이 정도인데 전해철 의원은 행정안보 장관으로 이미 발탁이 됐고. 그러니 이제 남은 카드들 중에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 박범계 의원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은 거의 다 중론이었고. 그래서 뭐 크게 뭐 깜짝 놀랄 만한 인사는 아닙니다. 예상됐던 인사가 됐던 건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셔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통령 남은 임기를 봤을 때는 큰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아마 대통령 퇴임 때까지 계속 법무부 장관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박범계 의원은 오히려 부담 없을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왜냐면 큰일은 지금 되든 안 되든 추장관 다 버려놓고 갔거든요. 추장관 이동 제일 큰 거 뭐예요? 윤 총장 밀어내는 거. 결국 실패했습니다. 임기 7개월 남았는데 지금 박범계 의원 딱 가서 가자마자 시즌2야. 다시 한번 징계를 시도한다. 하겠습니까? 할 리가 없죠. 임기 좀 7개월 남아. 그거 안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검찰 개혁을 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뭐 검찰 개혁에 뭐 공수처하고 그 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다 입법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제 법무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통과 다 됐으니까. 그리고 뭐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검찰청하고 공소청이요? 뭐로 바꾸고 뭐 검찰의 수사권 없애고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입법 과정 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 나서서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야당에서 비판하는 뭐 학살 인사다라는 검찰 간부 인사 있잖아요. 1년 동안 다 했습니다, 지금 추장관이.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더 이상 뭐 칼 들이댈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박범계 지금 내정자는 전임인 추장관의 기저 효과를 톡톡히 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의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4년 전 20대 국회 20대 총선 당시에 문 대통령이 박범계 의원의 유세를 지원했었는데 그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박범계 아주 든든한 저의 동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박범계 그냥 이곳에 국회의원으로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 정치를 이끄는 큰 정치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키워주십시오. 4년 전 모습인데요. 장혜철 평론가님. 사실 4년 전 말고도 10수년 전으로 거슬러다가도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했을 때 이 검사들이 왜 외부에서 검증되지 않는 인사 데려오느냐 지적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접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또 한 사람이 바로 비서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만큼 오래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자랑하고 있고 검찰개혁이라는 민주당의 수건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은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박범계 의원 지역구가 대전이에요. 예. 범충청권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지지나 기대 중에 충청 대망론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빼놓고 바라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하마평에 올랐던 소병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인데 지역구가 호남입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을 상대하는 맞수로 내보내기에는 지역적 측면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충청의 또 다른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박범계 의원을 이참에 법무부 장관으로 보내서 단순한 국회의원급이 아니라 차기 원내대표 또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민주당의 충청 간판 주자로 키워보겠다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복심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4년 전 발언도 그냥 국회의원에서 머물지 말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게 정치인 출신이고 또 정치적 야망이 있는 이 국회의원이 또 다른 법무부 장관으로 가다 보니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수습하기보다 뭔가 친문 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과 오히려 갈등의 골을 다시 세우거나 추미애 장관이 그랬던 것처럼 1월이나 2월에 정기 인사에서 대전지검이나 이런 원전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그런 인사권 반행을 보여주게 된다면 예. 갈등의 골이 추 장관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깊어질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게 과연 이 법무부와 검찰 갈등 수습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그 박범계 의원의 전투력을 엿볼 수 있는 화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년 전에 청와대 특감반 불법 사찰에 윗선 개입을 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 이렇게 박범계 후보자는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지금까지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서 야당 의원님들의 성토 아닌 성토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 느낌과 내 판단이 내 생각에 입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육하 원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국의 대통령실에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한마디로 오만하다라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건 곤란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 사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전 영상들이 저희가 참 많거든요. 이도원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았으니까 비교가 안 할래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부 얘기로는 추 장관처럼 막무가내식으로 검찰 압박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유인태 의원이 망가졌다는 표현을 했었었죠. 추미애 장관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똑같은 길을 걸을 만큼 박범계 후보자가 어리석진 않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잠깐 화면에서 봤지만 평소에는 박범계 의원이 꽤 점잖고 어느 정도 톤을 유지하는데 가끔씩 톤이 올라갈 때가 있죠. 장관으로서는 이제 그렇게 톤을 올리지 말고 점잖은 톤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아마도 추미애 장관처럼 하진 않지만 본인에게 그 대통령이 원하는 퍼포먼스라고 할까 임무가 있고 또 자기의 정치적인 장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표현하려고 할 겁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갈 거냐? 추미애 장관처럼 갑자기 이렇게 튀게 하진 않지만 1월에 인사가 있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걸 보면은 박 장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무부를 이끌어 나가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연말이고 하니까 검찰개혁이라는 문제만 잠깐 좀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전직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아직은 장관입니다만 장관 후보자죠.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분들이 많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제도적인 거로 보면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수사 관행 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대부분은 입법 조치도 됐거니와 사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검사 2,200명 가운데 여기에 반대하는 검사들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 개혁이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혁이라고 하더라도 검사들이 반대한 적이 없고 그 대신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에서 비친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검찰 인사권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 이거를 만약에 노린 거라면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고
검찰 개악이 된다는 거를 우리 박 후보자께서 잘 알아야 되고 조금 길어졌지만 요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개혁이라는 거는 바꿔서 좋아질 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권력기관 개편, 공수처가 과연 개혁인가? 아니 위헌 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정치적인 중립성 문제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과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나 박원순 시장 그 수사를 볼 때 경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없애는 게 과연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개혁이라고 섣부리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일단은 개편이라고 하고 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남용되면서 어떤 의미를 퇴색한 것 같은 게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주에서 또 그 내용도 있으니까 좀 더 한번 차분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추 장관 때와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럼에도 윤 총장과의 강대강 충돌도 일견 불가피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수감기관입니다. 그게 윤석열식 지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 두는 사건은 무한대 수사.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너무나 우리 어려움을 느낄 때 선택적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저 장면 꽤 유명해졌죠. 남영희 부대변인. 결국 그럼에도 청와대가 윤 총장과 맞붙을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앉힌 거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계속 언론에서 마치 윤석열 개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뭔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수사권과 기소권, 그 독점에 있는 권력이 과대한 그 검찰을 개혁하고자 하는 과정들에 있는 것이고요. 박범계 지금 장관 후보는 어찌됐든 국회, 뭐 정부, 그리고 뭐 법원 모든 그 경륜이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있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줄 그런 아주 훌륭한 분으로 내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갈등 부분이 없다고 하면 뭐 말이 안 될 것이고요. 저항이 없다고 하면 개혁이 잘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검찰 개혁 시즌 2까지 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 그 권력 분산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실 그런 후보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에게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였습니다.